이번 편의 주인공은 최대 공약수인데요. 두 수가 작을 때는 소인수 분해로 충분했겠지만 두 수가 매우 크거나 지금 문제처럼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최대 공약수 이야기를 위해서 지난 이야기들을 리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를 다룰 때 공리로 취급하는 두 가지 사실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중 웰 오더링, 정렬성은 오늘도 사용될 거기 때문에 다시 짚어보죠. 일단 정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집합이 아래로 6개이면 그 집합 내부에 최소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게 정렬성인데요. 각 원소에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위로 6개일 때는 최대의 원소를 가지겠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웰 오더링이 문제를 풀 때 강력한 유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첫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것은 정렬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R이 0인 경우에 약배수가 정의되는데요. B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해서 약배수 관계는 자연수가 아닌 정수에서 정의가 됐었죠. 그리고 A, B가 모두 D의 배수인 경우에 AX 플러스 BY, 저 형태를 AB의 1차 결합이라고 하는데 배수의 1차 결합은 여전히 베스타, 이 사실도 공부했습니다. 아래쪽에 식으로 확인해 두었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차 결합.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AB의 최대 공약수는 AB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보일 것은 저것이고요. 앞서 AB를 D의 배수라 했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D는 AB에 공통되는 약수죠. 저런 D를 AB의 공약수라고 부르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본 주제인 최대 공약수를 정의해보죠. 최대 공약수. 1번에서 D는 AB의 공약수임을 말하고 2번에서는 다른 공약수보다 크다, 즉 최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AB가 모두 0이 되는 경우는 배제했음을 아실 겁니다.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AB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정수가 공약수가 될 테니까요. 이후의 논의에서 AB가 모두 0인 경우는 배제할 겁니다.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정의는 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수가 너무 크거나 식으로 주어졌다면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그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1차 결합, 그 중에서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와 비슷한 형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측식을 보시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입니다. R을 R 곱하기 1로 생각하면 A는 BR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거죠. 반면 BQ를 왼쪽으로 넘기면 R은 A와 B의 1차 결합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 저 형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저 형태에서 AB의 최대 공약수는 BR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 그걸 증명해보죠. D1을 AB의 최대 공약수, D2를 BR의 최대 공약수로 합시다. 두 값이 같음을 보여야 하는데 대소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D2가 D1 이상이고 D1이 D2 이상이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BQ를 왼쪽으로 넘겨서 R을 A-BQ로 표시합니다. D1은 AB의 공약수이므로 적당한 정수 KL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될 거고 왼쪽 식에 AB를 바꿔넣으면 좌변 전체에 D1이 곱해진 형태가 되어서 D1이 R의 약수임을 압니다. 그런데 D1은 최초에 AB의 공약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B의 약수죠. 방금 얻은 결과와 합쳐서 D1은 B와 R의 공약수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A, B, R 모두의 공약수죠. BR의 공약수 중 최대인 것이 D2입니다. 그로부터 D2는 D1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이죠. A를 BQ 플러스 R로 표시해 두고요. 그 다음 과정은 왼쪽과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R의 공약수로 출발한 D2는 최종적으로 A도 나누기 때문에 AB의 공약수이기도 하죠. A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D1이니까 D1은 D2 이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D1, D2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형태에서
AB의 최대 공약수와 B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건 굉장히 유용한 사실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로 못과 나머지에서 사용하겠지만 QR이 못과 나머지가 아니라도 저 형태의 식에서는 AB의 최대 공약수와 BR의 최대 공약수가 같습니다. 지금 증명에서 R이 0에서 B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 사용된 적이 없죠.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에서 AB의 최대 공약수와 B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배운 걸 써먹어 봐야겠죠? 두수 126, 66이 주어졌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해도 되고 눈으로도 최대 공약수가 6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공부한 사실을 써먹어 보죠. 먼저 126을 66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찾습니다. 126과 66의 최대 공약수는 66과 60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126과 66에서 66과 60, 숫자의 크기가 작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6을 60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찾습니다. 이때 66과 60의 최대 공약수는 60과 6의 최대 공약수가 같죠. 나머지는 계속 줄어들 테니까 언젠가는 0에 도달할 겁니다. 0에 도달하는 순간에 나눈 숫자, 그 숫자가 최초에 구하고자 했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조금 키워보죠. 51,329, 2,437. 별로 소인수 분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계산기만 있다면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1329를 2437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찾았습니다. 첫 두 수의 최대 공약수 문제는 이제 2437과 152, 크기로 봐서 한참 줄어든 두 값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다시 2437을 152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찾고요. 이제 152와 5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죠. 152를 5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찾았습니다. 5와 2의 최대 공약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머지가 0이 되었을 때 나누는 수 1이 최초의 두 수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1차 결합의 한 형태인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의 형태를 이용해 큰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점점점 작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바꾸어 가는 과정. 이 과정은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드디어 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숫자가 없고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식일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으로서 못과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를 보시면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정수로서는 나머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수일 테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b 곱하기 q 플러스 r의 형태에서 r이 정수로서 나머지가 아니어도 ab의 최대 공약수와 b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사실은 성립합니다. 과정을 반복합니다. 값의 크기는 알 길은 없지만 차수는 점점 낮아질 겁니다. 정수계수 다항식들의 못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에 도달하는 순간 그 순간의 나눈 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최초의 두 식의 최대 공약수인 겁니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 양수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수 값으로도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은 문제에서 주어진 111이 되어야 하겠죠. 2차 방정식을 풀면 n이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심쩍어 하실까봐 인수분해도 해두었습니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은 두 수를 분명히 나눕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식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틀림없이 그 수는 원래의 두 수를 나눕니다. 그러나 값으로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겠죠. 왼쪽 예를 보시면 n 플러스 7은 n 플러스 2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식으로서는 나머지가 5가 남았죠. 하지만 n에 3을 대입하면 n 플러스 2는 5가 되고 n 플러스 7은 10이 되어서 숫자로는 나누어집니다. 식으로 나눌 때는 값으로도 나누어지겠지만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값으로도 안 나눠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대입할 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은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차후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이야기는 이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한데 오늘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AB의 최대 공약수가 AB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예로부터 최대 공약수가 AB의 1차 결합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 최대 공약수였는데 6은 이전 두 수,
66과 60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 윗줄을 보시면 60은 다시 126과 66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죠. 이제 저 식에서 66을 공통합으로 묶어주면 126과 66의 1차 결합으로 최대 공약수 6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작은 사례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성립할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머지를 구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정렬성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가 1차 결합이 된다는 사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AB의 1차 결합들 중에서 양수들을 모두 모아둡니다. 그것을 S라고 하죠. 이 집합에는 최소한 D가 존재하는데 그 D가 AB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이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XY 자리에 AB를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형태가 되는데 AB가 모두 0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S가 공집합은 아니죠. 그러면 정렬성에 의해서 저 집합에는 최소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1차 결합들의 모임이니까 최소의 원소도 AX0 더하기 BY0 1차 결합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보여야 할 것은 최소한 D가 AB를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비례법을 쓰겠습니다. D가 A의 약수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죠. 약수가 아니란 얘기는 나머지가 0이 아니란 뜻이겠죠. R이 0보다 큰 겁니다. R은 D로 나눴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D보다 작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0보다는 큰 건데 A-D 곱하기 Q 형태입니다. D는 AB의 1차 결합 중 하나이기 때문에 AX0 더하기 BY0의 형태로 표현됨은 미리 말해두었고요. A가 포함된 것끼리 묶어주면 A 곱하기 정수, B 곱하기 정수의 형태가 됩니다. 저 형태는 AB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S에 속할 자격이 되는데 R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S에 속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죠? R이 D보다 작기 때문에 D가 주어진 집합의 최소의 원소란 사실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모순이 발생했던 이유는 R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로부터 이 모순이 없어지려면 R은 0이어야만 합니다. 그 얘기는 D가 A의 약수란 얘기겠죠. D가 B의 약수라는 사실도 같은 방식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1차 결합은 모든 약수들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D는 다른 공약수들의 배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조건에서 D가 단순히 크거나 같다 해서 D는 다른 약수들의 배수라는 사실로 바꾸어서 정의할 수 있죠. 저 사실 때문에 AB의 최대 공약수가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다른 모든 공약수의 배수가 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B의 공약수는 AB의 1차 결합의 약수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두 배수의 1차 결합은 여전히 배수란 얘기이고요. 그로부터 AB의 최대 공약수는 B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AB의 최대 공약수 D는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